손주 돌보다가 무릎 나갔는데 집으로 돌아와 며느리에게 들은 말은 어이가 없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의 통증은 무릎보다 가슴에서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2배가 됩니다. 사연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2세 박순애입니다. 그날의 통증이 찾아오기 전까지 저는 행복했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이던 날이었습니다. 마당에 빨래를 널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화면에 진호라는 이름이 떴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건 며느리 미경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죄송한데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저는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미경은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회사에서 갑자기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됐어요. 한 달만 봐주세요, 어머니. 퇴사하면 제가 바로 육아할게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습니다. 진호도 어릴 적 제가 공장에서 밤샘 일을 하는 동안 시어머니가 돌봐주셨으니까요. 그 은혜를 갚을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알았다, 내가 가마. 70이 넘은 나이에 서울행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보다 제 마음은 이미 손녀 서윤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진호를 안았던 그 느낌이 다시 찾아올 것만 같았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이 열리고 새 살배기 서윤이가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작은 팔이 제 목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 온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진호가 태어났을 때의 그 기쁨, 남편과 사별한 후의 외로움, 농사일로 쇠해진 허리의 통증까지 제 인생의 모든 아픔이 그 작은 품 속에서 녹아내렸습니다. 우리 서윤이 많이 컸구나.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며느리 미경이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프로젝트가 조금 더 길어졌어요. 한 달만 더. 괜찮으실까요? 그렇게 한 번의 부탁이 2번이 되고 2번이 3번으로 이어졌습니다. 약속된 한 달은 어느덧 석 달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하다며 매일 고마워하던 아들 내외는 어느덧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점점 더 늦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미경의 조금만 더 부탁에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조금만 더가 이제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미경은 어머니, 이번 프로젝트만 끝나면 이라고 했지만 프로젝트는 끝나도 새로운 핑계가 항상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팀장님이 저한테 큰 기대를 하세요. 이번 승진 놓치면 다시는 기회 없을 거예요. 어머니, 요즘 경제가 얼마나 불안한데 맞벌이 아니면 서윤이 좋은 학원도 보낼 수 없어요. 진호는 더 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1~2번 회식이었지만 이제는 거의 매일 밤 12시가 넘어서야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온 아들이 거실 소파에 널브러져 자는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이불을 덮어주기만 했습니다. 어머니, 사회생활이란 게 그렇죠. 어쩔 수 없어요. 아버님도 이해해 주세요. 미경의 말에 저는 항상 그래, 그래. 라고 대답했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분노가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집안일은 모두 제 몫이 되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다 보면 손가락 관절이 붓고 빨래를 널다 보면 어깨가 쑤셨습니다. 밤에는 서윤이가 열이 나서 깨면 저를 찾았고 저는 한밤중에도 일어나 아이를 달래주었습니다. 할머니, 물. 할머니, 무서워. 그럴 때마다 저는 관절통을 참으며 일어났습니다. 진호와 미경의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그들은 서윤이의 울음소리에도 깨지 않았습니다. 아니, 깨지 않는 척 했는지도 모릅니다. 결정적 순간. 어느 날 저는 장을 보러 나갔다가 미경의 카페 모임을 우연히 목격했습니다. 제가 혼자서 서윤이를 돌보고 있을 때 미경은 친구들과 웃으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요즘 시어머니가 와 계셔서 진짜 편해. 애도 봐주시고 집안일도 다 하시고. 와, 부럽다. 우리 시어머니는 손 하나 까딱 안 하시는데. 그러게. 내가 운이 좋은 거지. 우리 어머니는 시골에서 평생 일하셔서 그런지 쉬지 않고 움직이시더라고. 집에서 쉬면 오히려 더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 일부러 집안일 많이 시켜.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제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손에 든 장바구니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그동안 쌓아두었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와 미경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서윤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와 계단을 뛰어 올라가다 위험한 순간 본능적으로 달려가 아이를 구하면서 무릎을 심하게 다쳤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제 무릎 X-레이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연골이 완전히 찢어졌네요. 이 나이에 이런 손상은 최소 2달은 절대 움직임을 최소화하셔야 합니다.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미경에게 진단 결과를 말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평소에 운동을 안 하셔서 그래요. 근력이 약해지면 다치기 쉬운데. 미경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통쾌한 복수의 시작. 운동 부족? 그래, 내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구나. 제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미경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근데 미경아, 내가 친구들한테 한 말. 시어머니가 시골에서 평생 일하셔서 쉬지 않고 움직이시니까 일부러 집안일 많이 시킨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었니? 미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어떻게 아셔? 어제 카페에서 봤어. 너와 내 친구들이 얼마나 즐겁게 웃고 있는지. 미경은 말문이 막힌 채 서 있었습니다. 그때 진호가 퇴근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더 이상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진호야, 너희한테 물어볼 게 있구나.
내가 언제부터 너희 집의 무급 가정부가 된 거니? 진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미경은 눈을 피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엄마는 우리 가족인데. 가족? 그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희생하는 건 당연하지. 하지만 그 희생이 일방적이면 그건 가족이 아니라 착취야. 진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운동 부족이라고. 내가 내 엄마 노릇할 때 새벽부터 일어나 내 도시락 싸고 밤늦게까지 공장에서 일하면서도 한 번도 힘들다고 말한 적 없었어.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너희 집에 편리한 노동력이 된 거구나. 진호와 미경은 말을 잃은 채 서 있었습니다. 아, 참. 중요한 얘기가 있구나. 내일 아침 나 병원에 가야 해. 미경이 내가 데려다 줄 수 있지? 회사 좀 늦게 가면 안 될까? 미경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네. 내일요? 내일은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아, 그럼 진호야, 저도 내일은 프로젝트 마감이라. 제 입가에 쓴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래. 내가 다 이해한다. 너희는 바쁘니까. 근데 난 어떡하지? 의사가 혼자서는 움직이지 말라고 했는데. 갑자기 저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연기라곤 해본 적 없지만 그 순간만큼은 제가 본 드라마의 여주인공처럼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어머니, 엄마, 두 사람이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뜨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봐주지 않을게.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그날 밤 저는 통증을 참으며 짐을 쌌습니다. 가방 속에는 제가 모아둔 현금과 통장, 그리고 미리 알아본 요양원 안내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저는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미경이 출근 준비를 하며 부엌에 들어서다가 제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운동 부족해서 다친 사람에게 집안일을 시키는 건 좀 그렇지 않니?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밤새 흘린 눈물로 모든 약함을 다 씻어냈으니까요. 그때 진호가 나왔습니다. 엄마, 어디 가시려고요? 진호야, 엄마는 내가 어릴 땐 밥 굶어도 웃었단다. 내 학비 때문에 잠 못 자도 괜찮았어. 근데 지금은 이제 알겠구나. 내가 너희한테 그저 공짜 가사 도우미였던 거야. 복수의 완성. 그리고 제 손에는 작은 녹음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버튼을 누르자 미경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시골에서 평생 일하셔서 그런지 쉬지 않고 움직이시더라고. 집에서 쉬면 오히려 더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 일부러 집안일 많이 시켜. 녹음이 끝나자 방 안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미경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진호는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너희들이 날 얼마나 이용했는지 난 이제 다 알아. 이 녹음은 혹시 진호가 믿지 않을까봐 가지고 있었어. 진호가 미경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미경, 정말 그런 말을 했어? 미경은 말문이 막혀 그저 바닥만 바라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그 아픔보다 더 강한 힘이 제 발걸음을 이끌었습니다. 엄마, 가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진호가 무릎을 꿇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떻게든 보상할게요. 미경도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히 말했습니다. 보상? 내 인생의 시간을 어떻게 보상하겠니? 문을 열려는 순간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서윤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심장이 찢어지는 느낌이었지만 저는 강하게 버텼습니다. 할머니, 잠시 병원에 가야 해. 금방 돌아올게. 마지막 거짓말이었습니다. 요양원에서의 2달은 제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들에게서 온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 미경의 사과 문자. 모두 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양원 입구에 진호와 미경, 그리고 서윤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뚜렷한 변화가 보였습니다. 특히 미경의 화려했던 옷차림은 소박해졌고 진호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진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미경은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어머니 없이 지낸 2달 동안 저희가 어머니에게 얼마나 의존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어머니를 당연하게 여겼는지. 진호가 이어 말했습니다. 엄마가 없는 동안 저희는 집안일도 제대로 못했고 서윤이도 제대로 돌보지 못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셨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저는 말없이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서윤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집에 같이 가요. 보고 싶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진호야, 미경아. 내가 돌아갈 수는 있어. 하지만 조건이 있단다. 2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째, 내가 봐주는 시간은 하루 4시간으로 제한한다. 둘째, 내 방과 욕실을 따로 마련해 줄 것. 셋째, 내 생활비는 너희가 매달 정확히 지급할 것. 넷째, 내가 원할 때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할 것. 진호와 미경은 서로 눈을 마주치더니 곧바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내가 인간으로서 존중받길 원한다. 너희의 편의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미경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약속드릴게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다 해드릴게요. 진호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엄마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게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 서윤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줄게.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란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단호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것을. 집에 도착해 보니 제 방이 완전히 새롭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편안한 침대와 TV, 그리고 작은 책상까지. 미경은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했고, 진호는 일찍 퇴근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날 저녁 거실에서 서윤이와 함께 TV를 보고 있는데, 미경이 직접 만든 차를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따뜻한 차 드세요. 그리고 이거. 미경이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은빛 팔찌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존경과 사랑을 담아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가치를 너무 늦게 알아봐서 죄송해요. 저는 잠시 팔찌를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가족으로 다시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편안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가을에 찾은 제 목소리, 제 가치, 그리고 제 존엄. 이것들을 지켜낸 것이 저에게는 가장 통쾌한 복수였습니다. 무릎의 통증은 여전했지만 마음의 상처는 이제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상처를 내야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되는 법이니까요. 사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더 재미있는 사연 가져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